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영리했다. 저는 이 노래의 생명력이 되게 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도 그 다음 사람들도 듣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악뮤는 항상 자기 얘기를 하는 가수 같거든요. 특히 피아노 그 당시 80년대 사운드 질감을 그대로 구현해냈어요. 약간 빈티지하게 이 노래는 제가 앨범 나오고 난 뒤에 도합 한 50번을 혼자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약간 코첼라 진출 이런 느낌이에요. 예? 바로 킬까요? 뭐예요? 우리는 시그니처가 있어요. 아, 오늘은 더부장제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라디오 가가 채널의 다른 콘텐츠 서른이 된 오타쿠의 코카님. 안녕하세요. 서른이 된 오타쿠 코카인 펩시의 코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른이 된 오타쿠는 좀 보셨나요, 부장님? 아 저는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오, 진짜요? 어떤 편 보셨어요? 아 근데 너무 말씀이 너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더부장주 너무 느려가지고 1.5배속으로 봐요. 이 정도로 서로 안 맞네요. 네, 안 맞고 화면이 너무 멀리 잡혀요.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근데 저 같은 나이의 이제 시청자들은 네.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가깝해요. 시원하게 그래서 보여야 이게 항상 좀... 이렇게 화면 줌 확대를 막 해가지고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후배를 사랑하는 선배의 마음. 그건 아니겠죠. 악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코카님이 더부장제에서 함께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사실 출연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니요 저는 달리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더부장즈 악뮤편을 보고 제금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다. 내가 출연해서 한 수, 두 수, 세 수를 가르쳐줘야겠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찐팬이시잖아요. 저는 K-pop 스타로 악뮤가 제일 처음에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때 본방사수를 악뮤 때문에 했었고, 그리고 당시 악뮤가 유명해지면서 그때 당시 UCC 악뮤가 몽골에서나 이제 집에서 홈비디오로 둘이서 같이 찍었던 노래들이 있었는데 아직 미공개 발매곡도 있고요. 그 노래들을 싹 들을 정도로 지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안 부르셔도 된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알겠습니다. 들려요. 못난이 벌써. 부르고 예, 싶었는데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벌써 괜찮아요. 들렸어요. 네,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얼마 전 7일에 악뮤가 정규 4집을 발매했어요. 앨범 타이틀은 개화고 1번 트랙인 소문의 낙원을 선공개했는데 어땠어요? 첫인상이? 놀랬어요. 어떤 장르, 어떤 스타일의 곡을 들고 나올까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정말 제 예상을 다 깨버리고 컨트리 포크를 선택한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고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자체도 그렇고 곡 자체도 그렇고 보는 내내 힐링이었어요. 챌린지 하던데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때 몽골 그 초원을 바라보면서 자랐잖아요. 딱 그 어렸을 때 그때 본인들이 행복했던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을 뮤직비디오에서 받았고 곡에서도 좀 느껴졌고 좀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됐었어요. 듣자마자. 저 옷차림이나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히피 같잖아요. 맞아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음악도 컨트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컨트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CBS에서 굉장히 팝 팬들 특히나 많이 드는 그룹들 중에 A는 아바입니다. B는 비지스, C가 카펜터스인데 저게 약간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 옛날 올드팝 팬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고 저는 카펜터스 느낌을 카펜터스 전체적으로 카펜터스 느낌이 많이 들었고 어쨌든 저게 남매 밴드다 보니까 처음에 데뷔했을 때도 젊은 친구들 말고 예전 뭐 팝팬들 같은 경우는 남매 밴드가 음악을 하네 그러면은 카펜터스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 거고 그 롤도 카펜터스랑 비슷해요. 오빠가 노래를 만들고 동생이 노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악뮤가 그 전까지 냈던 앨범들보다 이번에서 특히 더 카펜터스가 됐어요. 어쿠스틱한데 카펜터스 같은 그런 색채가 좀 느껴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앞에 수록곡 트랙 리스트가 쫙 나왔을 때 해피 블레스 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원래 미발매곡으로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악뮤가 한 번씩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있고 소문의 낙원이 공개가 됐을 때 그리고 제목을 보면 대충의 풍이 나오잖아요. 봄 색깔도 그렇고 이런 거 봤을 때 대충의 컨트리 풍으로 쭉 가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보다 기대가 됐던 거는 수연이 좀
힘든 상황을 지나서 새롭게 낸 앨범이고 그 과정에서 오빠 찬혁이 있었다는 거를 악뮤 유튜브 채널에서 다큐 비슷한 형식으로 먼저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첫 노래가 소문의 낙원이어서 가사도 그렇고 뭐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라거나 지친 나그네요 라는 가사라거나 그런 데서 보여주는 게 우리 이 앨범 본격적으로 이런 힐링 앨범으로 가져왔다, 그 시간들을 담은 앨범으로 가져왔다라는 그런 선포? 그런 게 들렸어요. 특히 컨트리 장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어필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굉장히 듣기에 좀 굉장히 슴슴해요. 근데 기승전결이 좀 확실하고 아니면 후크가 좀 잘 들리고 요런 거에 굉장히 좀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팝팬들, 또 우리나라 가요 팬들한테는 특히나 컨트리 장르는 조금 어필하기 힘든데 과감하게 그걸 이렇게 들고 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죠. 예. 찬혁이 수연을 위한 앨범이자 악뮤의 본류로 돌아가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수연이가 EDM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저도 얼마 전에 침착맨 라방이다 그거 보다가 알았는데, 그래서 왜 다이너소어 같은 경우 막 너무 높아가지고 수연이 라이브로는 안 부를 거다 막 이런 거 약속을 하고 녹음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이너소어도 그렇고 나카도 그렇고 EDM 장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수연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이자 동시에 몽골에서 찍었던 사진이나 홈비디오에서 불렀던 노래들 보면 뭐 못난이,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아는 노래 중에서는 뭐 작은 별, 갤럭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찬혁이 기타 하나 들고 수연이 옆에서 너무 잔망스럽고 귀엽게 노래 부르고 그 시절의 노래의 장르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때보다 깊어진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낸 앨범이어서 돌아온 수연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오빠가 준비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피지컬 앨범을 정말 오랜만에 샀거든요. 굿즈가 없더라고. 굿즈가 그냥 요 사진 하나야. 그래서 애가 여기는 포카 안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카가 없어. 근데 그러고. 이거 보시면 이거 다 실로 엮었대요. 저 이거 보진 않았는데, 사진 안 왔는데 아직 실로 엮은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스티커 이것도 받은 사람들마다 위치가 다르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 콜라래 코카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진짜 모욕적이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코카콜라 다 좀 허용되게끔 뭐가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온 이상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이 막 악뮤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러면은 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정규 앨범을 1집부터 4장이잖아요. 쭉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한 지난주부터 이제 쭉 들어봤죠. 1, 2, 3, 4집이 저는 이 테마가 성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집은 플레이잖아. 그 플레이를 내셨을 때 이분들은 악동 뮤지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가 많이 떠오르는 앨범이에요. 수록곡들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2집은 잘라서 나오긴 했지만 제목이 사춘기였잖아요.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초반? 거기 뭐 사랑 노래도 있는데 뭐 오랜 날 오랜 밤 같은 경우도 어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첫사랑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앨범이었고, 3집은 항해였는데 이제 이찬혁 씨가 군대 갔다 와서 난 앨범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 대학생에서 좀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 앨범이잖아요. 개화? 꽃이 폈다는 얘기인데, 이 앨범 자켓도 보면 꽃 자체가 되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되게 소박해 보이고 이거를 올해 팬톤 컬러라고 그러나 이 꽃 색깔 자체가 무슨 허연색이야. 그러니까 소박한. 이 사람들이 이 앨범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장 그 과정 중에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냐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이 앨범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세팅 자체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주려고 그러는 메시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뭐 나이 든 사람도 사실 다 똑같거든요. 바쁘다 현대사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 앨범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유튜브 같은 데 댓글 다는 거 보면은 다 그 얘기입니다. 위안이 된다, 위로가 맞아요. 많이 된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이 30대 초반쯤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로라는 게 뭘까? 그걸 타이틀곡에 잘 담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어른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 타이틀곡을 뭐 수록곡 얘기할 때 하겠지만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보통 위로를 테마로 한 노래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힘드니까 힘내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면 나중에는 안 힘들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는 첫 시작부터 기쁨 뒤엔 슬픔이 온다. 그거는 아름다운 거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찬혁 씨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까지가 그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분들이 그 1, 2, 3집 때 느꼈던 그 성장하면서 보여줬던 그 테마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이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그거에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 게 항해라는 그 전작 앨범의 연장선 같았어. 우리가 이제 성숙함의 시작이다. 시작의 어떤 항해를 떠난다라는 의미의 전작 앨범이었다면 정착한 거죠. 정착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꽃을 피우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놓고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 이 앨범의 굉장한 큰 매력은 수연 씨의 보컬이에요. 이 앨범을 듣다 보면 수연 씨의 보컬도 자라날 수 있구나, 성숙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구나라는 걸 명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소문의 낙원도 너무 좋지만 두 번째 트랙인 봄 색깔이라는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수연 씨의 보컬은 정말 성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 할 때 그 부분에서 약간의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성숙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까지 받는 그 목소리 자체가 주는 또 힐링감이 그렇지. 있거든요. 이게 대단했어요 이번 앨범에서. 그러니까 노래를 딱 뱉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그냥 위안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찾아본 거를 갖고 왔는데 이수연 씨가 이런 말 했었더라고. 항상 오빠가 악뮤 노래 가사를 작업하고 내가 부르면은 그거를 가사를 이해하는데 한 3년쯤이 걸렸대요. 딜레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게 바로 왔다는 거지. 바로 이해가 됐고 오빠가 하려는 얘기를 내가 바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게 저 코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빠가 이 시기에 얘가 갖고 있는 요 마음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다라고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가사를 이수연 씨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아요. 수연이 사실은 뭐 주위 사람을 잃는 아픔도 있었고 혹은 스스로가 그래서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노래가 해피 블레스 유였고 그 다큐가 그 수연을 찬혁이 우리 지금부터 다시 건강한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찾아보자 하면서 아예 이수연 살리기 프로젝트처럼 하는 과정을 담은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담았대요. 카메라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씩 수연 채널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사실 이번 앨범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근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저 사실 괜찮아류 노래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슬퍼. 근데 갑자기 노래가 나한테 야 괜찮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라디오에서. 많죠. 근데 저는 별로예요. 왜냐면은 나 괜찮지 않은데 무작정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본능적인 거부감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앨범이 그런 거부감이 없었던 거는 그만큼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게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이게 이 노래를 듣고 수긍이 되고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고 이 노래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줬고 알려줬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노래까지 내놓는 과정에 우리가 좀 수긍이 됐다?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그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고 위로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라고 그러는 걸 그걸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사실 제가 보기엔 많거든요. 근데 이 악뮤가 위로하는 방식이 너 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 잘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기쁨 뒤에 슬픔이 온다고 팩트 폭격을 하는지. 근데 그걸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이수연 씨의 목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납득이 돼요. 아까 어른스럽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를 놓고 보면 이번 앨범의 메시지 자체가 가사도 그렇고 아니면은 멜로디 자체도 그렇고 하나의 초대장 같았어요. 나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 요러요러한 모습인데 여기에 그냥 편하게 놀러 오세요. 초대장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거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힐링이고 위안인 거예요. 그렇지.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굉장히 그렇죠. 영리했다. 현실이 아무리 이렇게 각박하고 그러더라도 음악이나 이런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악뮤가 이걸 너무 멋있게 잘 해냈다고 맞아요. 저는 봤어요. 저는 그 악뮤의 본질을 지키는 게 어쩌면 수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앨범에 사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고 하는 게 대부분 찬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찬혁의 음악을 수연이 부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고 사실 저는 물 만난 물고기라거나 고래라거나 뭐 프리덤이라거나 너무너무 유명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다 악뮤의 색깔도 입혔지만 사실 찬혁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터뷰에서
오빠 가사를 이해하려면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슷한 예로 유키즈에서 수연이 항상 나는 오빠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것이 되게 자기한테는 버겁고 몸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의 사견인데요. 수연 씨는 자기가 오빠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서서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연이 되게 그 악뮤의 본질을 지켜서 서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번 앨범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낙하 이런 걸 기대했던 다이너소어 이런 걸 기대했던 팬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듣기에는 좀 심심하다 맞아요. 이번 앨범. 그 느낌은 그 장르적인 낯섦에서 그렇죠. 느껴지는 걸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같고 하지만 이 앨범을 계속 듣다 보면 맞아. 아까 얘기했듯이 수연 씨 보컬의 매력을 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극대화될 겁니다.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음악도 있는 거예요. 자극이 되고 도파민이 빵빵 올라가는 와. 음악이 있는 거고 악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성장 서사를 얘기했는데 심심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음악 자체가 원래 약간 해열제 같고 진정제 같고 몸에 뭐라 그럴까 좋은 물질들 나오게 하는 그 세로토닌 같은 피톤치드. 뭐 피톤치드 그렇죠. 뭐 듣고 있으면 그런 게 나오는 음악들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약간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앨범들보다 더 어쿠스틱한 면이 많이 들어가 있고 컨트리 장르의 특성상 사비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뒤에 뭐 이렇게 빡 지르거나 수연 씨가 더 막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가는 맞아요. 게 이 장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한번 앨범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평양냉면 같이 굉장히 중독성 있고 오래 들을 수 있는 앨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4번 저기 타이틀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 노래의 생명력이 되게 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맞아.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죽어서도 그 다음 사람들도 듣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심지어 저도 4번을 이 앨범의 베스트 곡으로 꼽고 싶은데 이 곡을 듣는 재미를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곡 잘 들어보시면 테이크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일부러 굉장히 러프하게 녹음을 한 티가 확 납니다. 80년대 유재하 씨가 처음으로 대박 사건. 저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 달리 갈게요. 예. 아니 다른 이거 거, 유지아 말고 아니, 다른 거 이거 80년대 보세요. 알겠습니다. 유재하 예, 노래 예. 같다. 그러니까 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특히 피아노 사운드가 그 당시 80년대 우리나라 가요의 사운드 질감을 그대로 구현해냈어요. 약간 일부러. 빈티지하게 맞아, 한 맞아,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느낌. 맞아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러프하게 만들고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그냥 추구하면서 더 편한 상태에서 수연 씨의 보컬이 나오게끔 이 곡 구조가 사운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신다면 4번 곡의 매력이 더 극대화되실 수 있다고 보여요. 저걸 타이틀로 했다는 지점이 그냥 이 노래는 수연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오빠의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합니다 할 겁니다라는 선언 같기도 했다 생각했었는데 저도 너무 유재하 노래 같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수연이 예전에 악뮤의 오나로반 마지막 방송에서 유재하 가려진 길을 불렀었는데 명곡이지. 굉장히 그때의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 그 곡은 수연이 되게 어려웠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 중간에 멈춰서 오빠가 불러주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저도 굉장히 롱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더해서 제일 마음에 드셨던 곡이 뭐세요? 4번이요. 다 두 분 다 4번이세요? 저거는 어.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클래식 대접을 받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팍 오는 게 아바 노래 중에 Slee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노래 있거든요. 노래 안 부르셔도 되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저작권 문제가 맘마리아에도 있으니까 제가 나오고 부를게요. 그거랑 약간 결이 비슷하고 카펜터스 음악 중에도 뭐 레인보우 커넥션처럼 되게 따뜻하면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몇십 년이 지나도 듣게 되는 음악이 있는데 근래에 제가 최근 10년 안짝으로 들어본 음악 중에 그런 느낌이 팍 온 노래는 저거였어요. 저한테 이 앨범을 다 듣고 딱 한 곡을 다시 들어봐라 하면 저는 사실은 10번의 난민들의 축제. 휘파람 되게 못 부는 노래 아닌가요? 근데 그 너무 일부러 못 매력 있지 않아요? 불었다면서요? 네,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일부러 못 본 근데 거래요. 아까 그 난민들의 빈티지 축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주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들을 이 앨범 전체에 많이 담았는데 그렇지 약간 이런 가사를 쓰는 가수도 있어야지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도 있어야지라는 게 옳은 사람이랑 그 난민들의 축제에서 느껴졌었거든요. 거기 절름발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 절름발이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묘하게 완벽하지 않음에서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민들의 축제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는 제가 앨범 나오고 난 뒤에 도합 한 50번은 혼자 들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히피하고 70년대 포크 음악들의 가사가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직설적이라고 하셨는데 옳은 사람이 어딨죠, 그른 사람이 어딨죠, 싸움을 멈추고 우리 사는 동안에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십시다. 약간 무슨 옛날 그런 거 한대수 같아. 씨의 행복의 나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음악하고 이런 가사도 약간 그 이찬혁 씨가 더 의도한 것 같아요. 음악 스타일이 이러니까 가사도 조금 더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전문가들은 되게 계산됐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비산술적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타이틀 말고 하나 좀 꼽아보자면 또 코카처럼 아까 얘기했던 봄색깔 저는 이번 트랙에 너무 수연의 보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잘하고 성장했다라는 걸 극명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곡이어서 좋았고 해피 플래스 유도 전 좋았어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악뮤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가사를 정말 잘 쓰잖아요. 가사를 정말 잘 써요. 그러니까 좀 장난기 어리면서도 좀 톡톡 튀면서도 하지만 약간 묵직한 어떤 감동도 전해줄 수 있는 악뮤의 가사의 특징이잖아요. 해피 플래스 유에서도 전 그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햇빛이 쏟아지면 그 햇빛이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것만큼 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막 이게 좀 힐링이 되게끔 만드는 가사가 너무 잘 들렸고 해피 플래스 유 같은 경우. 그리고 듣는 재미로서 한 가지 더 첨가를 해주면 제일 마지막 트랙이 있어요. 얼룩이라고. 이거 잘 들어보시면 좋더라. 산울림입니다. 산울림. 그렇지. 저는 산울림을 오마주한 느낌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크도 하고 컨트리도 하는데 포크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선배에 대한 약간 오마주가 좀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좀 들으시면서 좀 느낄 수 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앨범은 그냥 쭉 듣는 게 더 좋은 앨범이 있는데 저는 이 앨범은 쭉 듣는 게 더 좋다고 보고 뭐 킬링 트랙을 하나 뽑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트랙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앨범이 뒷부분은 약간 뭐 산울림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난민들의 축제 얘기도 하시고 뭐 옳은 사람 얘기도 하셨는데 뒷부분은 약간 조금 더 음악성을 맞아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앞에 부분은 이제 처음에 소문에 나오면부터 이제 오세요 하고 뭐 편안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4번에서 타이틀곡 때리는 형식인데 저는 그 타이틀곡 나오기 전에 벌레를 내건가? 저 노래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네, 1, 2, 3번이 다 비슷한 결이거든요. 사실 쭉 이어들어도 한 곡처럼 쭉 이어들을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벌레를 내고가 약간 수연 씨의 목소리도 가장 밝게 들리고 좋아서 잠발라야 같아요. 카펜터스. 잠발라야. 네. 그리고 그 좀 여기 이 앨범에서 신나는 트랙들이 리듬을 기타로 많이 만드는데 벌레를 내고는 그 약간 그 빈티지한 피아노도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 벌레를 내고가 전 좋았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 옛날에 악뮤가 등장 제일 처음 했을 때 다리 꼬지마로 대중들 앞에 섰잖아요. 근데 그 다리 꼬지마도 그렇고 그 시절의 노래 그리고 그 200% 앨범 플레잉 앨범 이런 노래 보면은 말장난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벌레를 내고 전 제일 처음 너무 궁금했어요. 벌레를 내고가 뭐야? 벌레를 낸 게 뭐야? 그래서 먹으라고 준 찾아봤거든요. 거 아니에요? 에?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그 거야? 영어에서 돈을 bucks라고 한대요. B-U-C-K-S라고 그래? 하는데 그거를 bucks랑 그 언어 유희를 써서 우리말로 치면 두 푼을 내고 근데 그걸 두 벌레를 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 악뮤 가사에서 못 찾아본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너무 반가운 맞아요. 트랙이었어요. 저는. 오랜 팬이잖아요, 포카님 개인적으로도. 왜 그렇게 악뮤를 그렇게 빠지게 됐어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요? 심플한 이유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악뮤는 항상 자기 얘기를 하는 가수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옛날만큼 자기의 노래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뭐 대중씬에서 뭐 음중, 뮤뱅 이런 데서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사라진 지금 그런 가수가 되게 귀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 가사들이 다 좋았고 저는 항상 악뮤 음악에는
악뮤의 주제들이 입혀져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아까 지연 선배가 짚어주신 그 시절의 고민과 그 시절의 감상이나 그 시절의 생각들 그거를 마치 살라미 전술처럼 얇게 펴 발랐냐 아니면은 그 저희 오늘 얘기했던 옳은 사람이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처럼 통으로 다 갖다 놓고 보세요 했냐의 차이지 그들이 가지고 오는 주제가 저는 항상 이 시대에 필요한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플러스 노래가 항상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그리고 더해서 수연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수연이가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저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수연의 과거 얘기만 했지만 사실 찬혁도 생각해 보면은 찬혁의 무대나 찬혁의 퍼포먼스에 항상 한 30%의 조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이한 거를 할 때 와 대단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지만 사실 30%는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조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롱들을 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혹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의 생각 혹은 거기에서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아프면 아프고 좋으면 좋고 그 뒤에 내가 이만큼 다시 성장했다라는 거를 노래로 알려주는 것들이 항상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이분들의 그 달란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능력치가 탤런트. 거의 사기급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수연 씨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데 지금 우리나라 여성 보컬 중에 제가 보기엔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 앨범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거 뭐 기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을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뭐 OST 같은 거 뭐 미스터 선샤인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은 진짜 표현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그게 이번 앨범에서 그냥 거의 제가 보기엔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 조합 자체가 거의 사기 조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그룹은 정말 영리한 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적인데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술적인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갖추는 뮤지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찾기도 힘들고 희소 가치가 있죠. 그런 매력을 갖춘 게 악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저보다 막 거의 20살 어리지 않나? 뭐 15살, 20살 어릴 거예요. 근데도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는 게 이게 되게 킥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올해 44살이거든요. 44살이에요. 44살이면 이분들이 지금 40까지 내면서 걸어왔던 인생의 그 경험들이나 그 서사를 난 이미 다 겪어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도 지났고 사회초년생도 지났고 사실은 이 앨범에 담긴 그 이분들의 30대 초반 중반까지의 그것도 저는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겪어본 상태에서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뭐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은 그냥 지난 날이니까 제가 마냥 그냥 그립고 그때가 좋았지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때 그 생각했던 그게 나한테 다른 깨달음을 주더라고. 나는 그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네. 그럼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좀 많이 느껴질 것 같고 이분들이 어쨌든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낸 앨범 이후에는 뭐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그때마다 나한테 또 다른 깨달음을 한 번씩 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간 과거를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지. 그럼 나도 그 시기는 지나왔지만 앞으로 살면서 뭐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많이 되고 나이는 어리시지만 제가 진짜 후배들한테도 선생님 소리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선생님 같아 저한테. 인생을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연 씨와 찬혁 씨가 50대 50 같았어요. 근데 이번 앨범에서는 감히 얘기하자면 수연 씨가 60, 70, 80, 90, 100까지 가요. 예. 그래서 이 앨범의 매력은 그냥 100이 아니라 130, 140, 150, 200까지 갑니다, 진짜. 근데 수연 씨의 능력이 그만큼 너무나 잘 드러낸 앨범이어가지고 저는 그림자가 되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찬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수연이 이번 앨범에서 돋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찬혁이 옆에서 잘 깔아줬기 때문이다. 그림자로서 오빠로서 든든한 동료로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악뮤 음악과 찬혁의 음악을 분리해서 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번 앨범만 봐도 확실히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때
더보장제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신스팝 위주로 저번 앨범 같은 경우도 구성을 했고 보셨네요. 아 네네 네. 왜냐면 아는 척해야 돼가지고 한번 봤어요. 2배속으로 봤대잖아. 아 죄송한데 제가 프리미엄을 3배속으로 봤습니다. 네. 근데 전혀 그 멸종위기 사랑 앨범 에로스 앨범과 다른 음악을 보여줬지만 사실 오히려 그거는 음악의 분리라기보다는 찬혁의 음악 세계의 지평을 저는 이번에 보여줬다. 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뮤의 음악이라 해서 찬혁이 음악이 아니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앨범이 탄생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단순히 장르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찬혁의 음악은 이제 와서 보니 저는 이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말인데 결국은 장르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주제 하나의 주제로 이 사람이 각각 자기가 넣고 싶은 틀에 넣을 줄 아는 가수다. 약간 그 생각이 이번 앨범에 들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가수의 앨범 앞으로 기대 안 하기가 훨씬 어렵고 악뮤 음악 다시 열리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요? 그 다음에 어디로요? 싱글이든 어디로요? 정규든 네.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희 그 코페에서 서른이 된 그래야 오타쿠에서 하나요? 다루는 것으로 아니 서른이 된 오타쿠에서 다루는 선생님 것으로 아니, 아니, 그래야 이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부장님들? 아니요 마음에 들어. 그런 건 마음에 아니죠.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 너무 지금-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서로의 그림자가 돼서 든든하게 받쳐줬던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그림자가 된 제가 거죠? 그림자였죠.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보기엔 네. 그 안경이랑 이걸 좀 빼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고 힐링이 되는 음악을 하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니 외모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와야지.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데?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마지막 수현 씨, 찬혁 씨 이 영상을 보시면 저 CBS 라디오 DJ 자리가 좀 제작국장으로 좀 어떻게 좀 꼭 모시고 싶어요. 꼭 섭외하고 싶어요. 용감의 샘터에 네, 전화를 꼭 와주세요. 하니까 와주세요. 이수연 선생님, 이찬혁 선생님이라고 하셔야죠. 선생님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지금 이수연 씨가 뭡니까 지금?